안녕하세요. 안될과학 약입니다. 오늘 서울신문과 함께 바이러스가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 하나씩 빼앗겨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으로 한번 타임캡슐을 타고 가볼까요? 14세기 유럽 사람들은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한 명씩 픽픽 쓰러져 나가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는 지금처럼 과학이 막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죠. 사실 그 감염병이나 전염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죽어가서 공포에 떨고 자기가 죽어가는 순서를 기다릴 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때 죽어나간 사람들이 자그마치 몇 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인류의 역사마저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유럽의 열강들이 남미나 다른 신대륙으로 침략을 할 때 이 감염병을 가진 채로 침략을 하면 전쟁을 하지도 않고도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픽픽 쓸어나가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스페인이 남미로 침략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90%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연스레 스페인은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죠. 사실 지금에서야 제대로 밝혀졌지만 그 바이러스는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 남미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남에게 내준 것입니다. 정말 큰 역사의 변경이었는데 그 중심에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정체를 명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후에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파스테르나 코흐 혹은 반 레이은훅 이런 사람들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정체를 하나씩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병은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스페인 독감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아주 고약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의 공포는 일반인과 유명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백범일지를 보면 서바나 감기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면서 다행히도 김구 선생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면역력이 좀 좋으셨는지 회복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세월이 한참 흘려 의료기술이 훨씬 더 발달한 후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디 머큐리가 노래를 부르던 그때 바이러스의 공포는 여전히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퀸의 전설적인 보컬인데 이 프레디 머큐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바로 에이즈 때문이죠. 이 에이즈는 아직도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질병인데요. 이 에이즈가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많을 때는 전 세계에서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했고 지금 여전히 50만 명 수준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죠. 아직도 에이즈는 우리 인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질병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HIV의 정체를 밝혀냈는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에이즈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됐으나 여전히 한 해 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렇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인류를 심하게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조류 독감이죠.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혔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인류를 괴롭힌 질병이 바로 신종플루입니다. 이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지금 신약이 나오기도 했고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지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입니다. 이유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인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게 바로 사스 혹은 메르스인데요. 이 사스는 홍콩 지역에서 시작이 됐죠. 사실 사스는 박쥐로부터 와서 사양 고양이에서 인간까지 온 것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왔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에게 오기 좋은 형태들이 발현을 한 것이죠. 얘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는 메르스가 있는데요. 이 메르스는 바로 미들 이스트, 이 중동에서 시작된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는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낙타로 갔고 그 다음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에게 온 것인데요.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물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넓게 보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스나 메르스가 창궐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안 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시기에 창궐하고 그 시기에는 잠잠해진다는 특성이 있었죠. 그래도 워낙 치사율이 높고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형님도 항상 인류는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당연했던 일상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치고 있고 도대체 우리 인류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했을까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침이나 어떤 타액에 의한 비말 감염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이 비말 감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 중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비말 감염에 의해 전파된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체였을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류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전파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이 인구수 증가 그래프를 볼 때 이 인류의 긴 역사에서 이렇게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위생 개념이 생기면서 인류의 수명은 급격히 늘어났고 인류는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인구수가 폭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수들이 무리지어 사회생활을 하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 인구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에겐 너무 좋은 환경이죠. 이 현상을 우려하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를 걸 곳은 생명공학과 과학 그리고 의학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안될과학과 서울신문사도 생명공학과 과학 그리고 의학기술에 기대를 걸면서 이번 바이러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